9월 22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성인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연구진들은 어린이용 백신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의 작전명 워프스피드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모더나를 비롯한 일부 백신 개발 업체는 임상시험의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에반 앤더스 박사를 포함한 연구진은 지난 18일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촉구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린이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어린이들의 코로나19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itially, there had been some thought that it was very infrequent for children to transmit SARS-CoV-2 to adults. That data is still getting sorted out, but increasingly it's apparent with outbreaks occurring at camps and now in schools that clearly can happen, that they transmit to one another and to other susceptible individuals. 앤더슨 박사는 지금까지 사망한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100명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100 deaths actually puts it at a level above rotavirus, hepatitis A, varicella, and from the pre-vaccine era, so before those vaccines were licensed. And so there's a substantial mortality associated with COVID-19, and it's actually approaching the level that we see for influenza on a given year. 앤더슨 박사는 어린이용 백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And we owe it to our children to not delay moving forward initial studies to evaluate promising vaccine candidates. And we believe that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critical thing to be doing right now so that we would stand a better chance of having a potentially licensed vaccine for children before the next school year begins.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귀넷 관광청이 주관해온 남부의 서울 한식 투어 행사가 지난 19일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년보다 늦게 진행된 것인데요. KTN 방송국 취재진이 한식 투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난 19일 슈가로프 파크웨이에 위치한 귀넷 관광청 앞에 트로일리가 서 있습니다. 이번 남부의 서울 한식 투어 참가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투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참가 인원도 기존의 30명에서 15명 이하로 낮춰 진행됐습니다. 행사 가이드를 맡은 사라박 씨는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렸습니다. 이날 모든 프로그램은 마스크를 최대한 착용한 채 진행됐습니다. 한식당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한식 음식 먹는 방법과 재료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시식했습니다. 남부의 서울 한식 투어 한 참가자는 25년 동안 애틀랜타에 거주해 오고 있지만 메트로 애틀랜타에 국한되어 알아왔다고 말하며 이번 투어를 통해 한식을 접하고 한식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일반 주민들에게 확대해 진행해 오고 있는 남부의 서울 투어는 한식업소의 모범 운영 사례를 홍보하고 경제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재개됐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 후임 대법관 인선 문제가 대선 국면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임 대법관 지명 시기를 놓고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의 진위까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손녀에게 남긴 유언에서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서가 민주당 핵심 지도부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프로 풋볼팀 애틀랜타 펠컨스와 프로 축구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10월부터 제한된 숫자의 관중 입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단과 구장 측은 조지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에 들어간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하며 지역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는 펠컨스와 캐롤라이나 팬더즈와의 대결입니다. 입장권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주 중에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렌스빌 소재 슈가로프 구세군 교회가 지난 19일 사랑의 음식 박스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민기 사관을 비롯해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차량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을 넣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는 간단한 신원 파악과 함께 몇 인분의 식품이 필요한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오는 10월 17일에도 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송준희 전 애틀랜타 회장의 일주기 추모 모임이 어제인 21일 저녁 둘루스 소재 한 식당 서라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김학규 흥사단 미 동남부 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인들의 인연과 추억을 나누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고 송준희 회장은 지난해 9월 21일 부인과 딸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해 엘라바마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한인 사회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인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06만 6,629명, 누적 사망자는 20만 5,08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6,37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8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2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0만 8,221명, 누적 사망자는 6,6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01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3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7,122명, 누적 사망자는 565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6,744명, 누적 사망자는 396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9,174명, 누적 사망자는 421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